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제도의 고유희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노인의 인권과 보호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볼 건데요. 자, 먼저 노인의 인권이 어떤 것인지, 인권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두 번째는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장에서는 노인의 인권과 보호를 배우는 장에서는 노인의 인권의 개념,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사전적 의미, 그래서 노인의 인권, 근데 사실 인권이라는 거는 노인뿐 아니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인데, 그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에서 노인이 되면 당연하게 이제 그 누려야 되는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노인 학대 개념. 그래서 우리가 학대라고 하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걸 학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학대에서는 가해자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학대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노인 학대는 피해자가 노인이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만약에 피해자가 아이들이다 그러면 아동 학대가 되는 것처럼 이제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학대가 달라지는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노인이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노인 학대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피해자분들이 어떤 것들을 학대다, 우리가 학대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좀 수치스럽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예방 활동, 우리가 뭐 가끔 그러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이신 분들이 이게 학대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학대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대에 대한 정확한 의미, 개념을 살펴보고, 또 그에 따른 이런 것들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학대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인식을 해서 그것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학대 예방 중에 하나가 학대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통해서 학대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야 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인권, 그러니까 노인의 인권 보호인데, 이 인권이 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인권이라는 거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당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 권리를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데 말을 바꿔서 인간이 자연인으로라는 얘기는 이제 사람답게 살기 위한 건데, 이 자연인이라는 거는 뭐 어떤 직업을 떠나서, 뭐 성별을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를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004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인권선언에서 인권의 개념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면 인간의 권리를 넘어서, 그러니까 이제 인권을 넘어서
되기 위한, 인간이 되기 위한 권리. 그러니까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 플러스 당연히 누리게 되기 위한 권리. 그리고 인간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 인권이라는 거는 뭐 당연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세계 인권 선언에서는 모든 민족, 그러니까 뭐 모든 민족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모든 국가하고도 좀 비슷한데, 국가에도 민족이 여러 민족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뭐 민족이나 국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과 국가가 공통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뭐 외국인이 차별받는다던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뭐 나이가 몇 살 이하다라고 해서 차별받을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된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성별, 그러니까 여자다 남자다, 뭐 나이가 미성년자다 성년이다, 아니면은 민족이 뭐 아시아인이다, 뭐 아프리카 사람이다, 아니면 남미 사람이다를 다 떠나서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 권리를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보면 생명 자유 및 신체 안전에 관한 권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막 폭행을 하거나 뭐 이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나 신체 안전의 권리, 그래서 뭐 이게 뭐 어떤 뭐 장소를 못 가게 하는, 여기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기는 하지만 내가 어디를 가고 싶으면 당연히 갈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신체 안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추우면 따뜻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모든 것들에 해당하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그래서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뭐 불이익을 당했을 때, 어떤 이제 그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뭐 손해를 받았을 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그래서 사생활에 대한 거는 어떤 가치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의 각각의 생활은 당연히 비밀스러워야 된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아 나는 이랬어 라고 말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나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내 사생활을 알고 있다, 이거는 인권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 그래서 뭐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 뭐 미국에서 살고 싶다, 아프리카에서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억압에 의해서 여기서 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떠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권. 그래서 뭐 사유재산권이라는 거는 이제 국가가 내 재산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이런 이제 자유를 이제 사유재산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그래서 내가 그 양심이라는 거는 사실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자유. 그리고 종교.
종교 같은 경우는 뭐 세상에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뭐 무슬림도 있을 테고 기독교도 있을 테고 불교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의 통제하에 억지로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신앙 종교는 이 사람마다의 자유에 이제 그 맡긴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내가 언론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언론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광화문에 가서 집회를 하겠다. 아니면은 내가 받는 임금에 대해서 뭔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 결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자유도 있고, 노동에 관한 권리, 그래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이 권리도 보장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 사회 보장을 요구할 권리. 우리 앞에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본인 부담금에 보면 뭐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의료급여 수급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형편이 어려우면 국가에게 사회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이제 당연히 이제 있다, 사람에게는. 자, 그 다음에 교육받을 권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문화예술 향유의 권리. 그래서 내가 어떤 문화시설이라던가 예술을 당연히 이제 뭐 보고 싶을 때 보고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는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게 통제가 되지 않는 이런 문화예술 향유의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선언하고 있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차별받지 않는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가 이룩해야 할 공통의 기준.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에 해당하는 거겠죠. 한 나라나 한 민족에게만 속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모든 국가와 모든 민족에게 이런 여러 가지 권리를 선언을 이제 한 경우를 세계 인권 선언이라고 하고요. 자, 그 중에 노인의 인권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노인의 인권 영역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뭐 모든 노인이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노인 안에 우리 대상자분들, 그러니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으로 등급 판정을 받으셔서 재가 서비스를 받으시거나 시설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 저희 대상자 분들이 가져야 되는 인권 영역에도 아까 앞에서 했던 세계 인권의 이제 그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복지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계시지 않고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가 있는데, 여기 보면 건강권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실 건데, 노인의 건강권, 주거권, 그 다음에 인간 존엄성과 경제 노동권, 그 다음에 정치, 종교, 문화, 생활권, 교류, 소통권, 자기 결정권.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에서 시설에 계신 분들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를 조금 더 구분해 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하나하나 살펴보시자면, 자, 건강권이 있어요. 건강권도 당연히 사람이라면 누려야 되는 권리인데, 만약에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대상자이신 분들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이 노인의 신체와 건강,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능이 감퇴,
이제 적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우리 이제 그 뒤에서 노인 학대에서도 살펴보실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노인 학대에서 방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임, 어르신이 좀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시켜드리면, 이제 방임을 하게 되면 이 신체나 정신 건강이 이제 그 쇠퇴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해야 되는 게 건강권이고, 만약에 어르신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많이 이제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 떨어져 있는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 어르신이 즐겁게 생활하셔서 정신 건강에 좋을 수 있도록 뭐 레크레이션을 뭐 이렇게 준비를 한다던가, 아니면 신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뭐 물리치료실을 준비를 해서 물리치료를 받게 해드린다던가, 아니면은 가깝게 이제 뭐 산책을 시켜드린다던가,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노인 스스로 이제 건강할 수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거보다는 건강한 게 이제 신체 정신적으로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게 좋구나,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런 레크레이션을 하니까 즐겁구나, 내가 조금 더 건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건강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그 권리를 건강권이라고 하고요. 자, 건강권이 기준이 되는 권리로는 일단 신체적, 정신적으로 적절한 치료와 간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고혈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고혈압에 맞는 치료,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교육이라던가 상담, 그래서 간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편마비시다. 그래서 한쪽이 마비가 됐을 때, 한쪽 다리가 걸으실 수 없을 때 이거를 이제 방치하지 않고, 그러니까 방임하지 않고 적절하게 재활치료를 통해서 최대한 본인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드리는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이 건강권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외출 및 이동 서비스를 받을 권리. 그래서 시설에 계시다라고 해서 밖으로 못 나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원하실 때 이제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고, 외출을 통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고, 또 이동할 때, 움직이실 때 이동 서비스도 같이, 그러니까 어르신이 예를 들어서 이제 거동을 못 하신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움직이실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제 보조 도구를 이용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개인적으로 일상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사람마다 일상생활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일상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 건강권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거권. 주거권이라는 거는 내가 어느 곳에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권이라고 하는데, 이 주거권 같은 경우도 이제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이라는 주거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설에 입소해서 생활을 하실 때도 건전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또 이 건전하게 노후 생활을 이제 보내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가정과 같은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 환경, 그러니까 아무리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시설의 규칙보다는 내가 집에서처럼
편안하고 이제 안락한, 그러니까 괜찮다, 내가 좀 불편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주거 환경에서 영위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주거권에는 여기 보시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그러니까 뭐 지저분하거나 아니면은 여름에 너무 더운데 이제 온도 유지가 안 되거나 아니면 겨울에 너무 추운데 뭐 여름 이불을 덮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이 생활을 하실 때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어야 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방에서 화장실까지 가셔야 되는데 방에서 화장실까지 가시는 게 거리가 너무 멀거나 아니면 주변에 뭐가 너무 많이 이제 흐트러져 있어가지고 낙상, 넘어질 만한 환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르신이 방에서 화장실까지 가실 때 이제 어둡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전 손잡이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르신이 안전 손잡이를 잘 잡고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을 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은 냉장고까지, 그러니까 내가 목이 말라서 시원한 물을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편안하게 좀 편리하게 이제 냉장고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접근성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마다 받고 싶은 서비스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이 몸이 좀 어디가 불편해서 물리치료를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접근권,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너무 멀리 있어서 서비스를 못 받는 이런 게 아니라 가까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는 이제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주거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거는 어르신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주거라고 하는데, 이 주거권에서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돼야 되고 편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서비스를 이제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 가까운 곳에 접근이 되어 있어야 되는 이런 환경이 주거권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 존엄권 및 경제 노동권이 있는데요. 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노인이라고 하시더라도 여기 보시면 개인의 특성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앞에서 인권이라는 거는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차별에는 개인의 특성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개인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성격도 들어갈 테고 질병도 들어갈 테고 가치관,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특성이나 그 개인의 상황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상황에 들어가겠죠. 이 어르신이 가족이 있다 없다 있는 이 상황에 관계없이 이제 존엄을 받을 수 있는 이 권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별받지 않는 권리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여성이냐 남성이냐, 연령,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건강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장애 정도가 있냐 없냐, 그리고 가족 상황, 그래서 우리 앞에서 상황에 관계없이 하고 똑같이 가족 상황들에 따라서도 차별받지 않고, 여기 보시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원칙에 의해서 평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는 얘기는 뭐 보편적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들은 같게 다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인데, 뭐 감금, 그러니까 그 거주 이전권하고도 좀 비슷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방에서 못 나가게 하는 것도 다 이제 똑같이 감금에 들어가고요. 폭행, 그러니까 뭐 때리거나 이런 당연히 안 되고, 착취, 우리 여기 보시면 노동권이라던가 경제 노동권에 이렇게 합쳐서서 뭐 일을 했는데 보상을 못 받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착취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권리를 받지 못하는 것도 이제 착취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신체 및 정신적 학대, 그러니까 모든 학대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위험하지 않게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존엄권에도 해당이 되고, 경제 노동권, 그러니까 어떤 곳에 이제 감금을 당해서 어떤 곳에 갇혀서 이제 폭행을 당한다던가, 이제 열심히 일하고 보상을 못 받는 뭐 착취라던가 이런 것들을 받지 않을 권리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존엄권과 경제노동권을 좀 구체화해서,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나누다 보면 외부인으로부터,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권리, 그러니까 뭐 노인을 얘기를 했을 때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뭐 노인분들은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이제가 아니라 당연히 존중받을 권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이하고 상관없이, 아니면은 뭐 성별하고 상관없이 존중받을 권리고, 그 다음에 종사자와 동료 노인으로부터도 마찬가지로 존중받을 권리. 그러니까 시설에 입소하면 이제 그 시설에서 일하시는 종사자가 있단 말이에요. 요양보호사도 있을 테고, 물리치료사, 뭐 아니면은 영양사, 사회복지사, 굉장히 많은 각종 그 종사자 분들이 계시는데, 그 종사자 분들로부터도 존중받을 권리고, 같이 생활하는 동료 노인, 그러니까 뭐 같은 방에서 지내시는 분들이라던가 같은 시설에서 지내시는 이런 노인으로부터도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개인적인 스타일을 유지하고 영위할 권리, 그러니까 뭐 각각의 취향, 각각이 선호하는,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고 파란색을 싫어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파란색을 입는다라고 하더라도 저분은 그냥 파란색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개인적인 스타일을 당연히 존중받고 영위할 수 있는 이런 권리,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아까 앞에서도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저분은 가족이 많으니까 조금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저분은 가족이 없으니까 함부로 해도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저 사람은 좀 무시해도 돼, 뭐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뭐 차별받거나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적 재산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재산이라든가 금품 이런 것들은 스스로 관리할 권리.
물론 뭐 치매시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 스스로 관리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후견인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후견인을 둘 정도 아니신 분들은 당연히 내 재산이나 금품 같은 경우는 내 스스로 이제 관리하고 싶어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노인장기 요양급여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그러니까 등급 판정을 받고 싶다, 받고 싶지 않다. 이것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의사가 반영된 장제 서비스를 받을 권리. 그러니까 장제 서비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사망을 하셨을 때 내가 뭐 화장을 할 건지 아니면은 매장을 할 건지, 그리고 내가 뭐 어디 장례식장을 가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개인의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제 노동을 거부할 권리. 우리 경제노동권에서 아까 착취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 노동을 시켰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인권 안에 이 인간 존엄권 및 경제 노동권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